지금부터 2021년 3월 열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관련 현안 보고 및 부서별 주요 업무 보고에 이어 부구청장님과 구청장님의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및 추진 사항에 대하여 행정문화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행정문화국장입니다. 코로나19 주요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 구 코로나19 발생 현황은 3월 한 달 동안 신규 확진자가 19명이 발생하였고 총 누계 488명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31,624명이며 국내는 10만이 넘은 10만 1,757명입니다. 인구 대비해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 비율 기준은 25위로 가장 적은 확진자가 발생한 구입니다. 3월 확진자 수는 전월 대비 50명 감소한 19명이 발생이며 지난해 12월 최고점을 찍고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쪽입니다. 확진자 분석 현황입니다. 독산 1동, 시흥 1동, 가산동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고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 60대, 40대 순입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51%이며 남성이 49%입니다. 장소별 감염 경로를 확인해 보면 자택이 161명으로 가장 많은 감염 경로로 나타납니다. 3쪽입니다. 우리 구 자가격리자 월별 발생 현황은 3월 자가격리자는 전달보다 435명이 증가한 977명으로 이는 해외 입국자가 전달보다 320명 증가한 66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선별진료소 검사 현황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저희 구는 2만 716명을 검사하여 총 누계 7만 8,406명이 검사하였고 이는 우리 구 주민 34%의 검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 중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진단검사 의무 이행 및 권고 시행과 학교, 즉 동강초등학교, 안천중학교 전수검사 등으로 선별진료소 검사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 추진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은 총 1,662명이 접종하여 자세한 접종 총괄 보고는 잠시 후 보건소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및 병원 입소 현황은 총 31명으로 생활치료센터에는 10명이, 병원에는 21명이 이송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 점검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1,645명을 불시 점검하였고 총 누계 1,904명이 점검하였습니다. 3월 28일 현재 불시 점검 결과 누계는 이탈자 26명이 발생하여 19명 고발 조치하였고 7명 계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확진자 중 관내 동선 조사는 3월 한 달 동안 116명을 하였습니다. 해외 입국자 관리입니다. 입국 지역별 현황은 총 5,365명이고 검사 인원 결과 입국자 전체 5,365명을 검사한 결과 지금까지 누계 5명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민관 합동 방역 소독 현황은 19,038건입니다. 다음은 6쪽 민생 지원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만 보고드리고 지나간 추진 사항은 뒤쪽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2월 15일부터 접수 시작하여 지금까지 접수 5건에 신청 금액은 360만 원으로 지원하였고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3차는 3월 1일부터 접수하여 지금까지 199건을 접수 2억 3천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차 재난지원금은 관련 상담, 대리 신청, 확인서 발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천연 소상공인 특별 신용보증 대출 지원이 작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고 대출 실적으로는 총 862건에 201억 원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영업 손실 보상입니다. 작년 9월부터 실시해서 지금까지 277건 2억 3천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금주 현안 사항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정 사항이 3월 26일 중대본에서 발표하였고 그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보면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2단계는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2주간 유지하되 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특히 강화된 분야가 기본 방역 수칙 강화입니다.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기본 방역 수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된 내용만 5가지 발췌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입니다. 수정된 부분이 실내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과 마스크 벗는 행위 행동 금지입니다. 다음은 출입자 명부 관리에 있어서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전자출입 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갔을 때 대표 한 사람만 작성하던 것을 지금은 모든 출입자가 명부 작성 의무화된 것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독 환기 강화입니다. 모든 다중 이용시설 사업장의 주기적 환기와 소독을 의무화했습니다. 네 번째, 음식 섭취 금지입니다.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 섭취 금지입니다. 즉 식당과 카페 외에 다중이용시설에서 간단하게 마시는 커피도 안 됩니다. 다음 5번째, 방역수칙 이용 가능 게시 안내입니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하고 입장 안내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강화된 분야입니다. 다음은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이 지급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및 소기업인 등이며 지원 금액은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규제 업종과 일반 업종으로 분류돼서 지금 발표된 내용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1년 3월 말부터 지급 예정이고 업종에 따라 지급 시기와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 현황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상황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 현황으로 3월 26일 18시 기준 1회차 실적으로 금천구는 총 1,662명이 접종하였습니다. 1분기에 기관별 요양병원, 요양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입소자,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하고 있으며 접종 동의자 2,459명으로 동의율은 88.26%이며 현재 접종률은 67.58%입니다. 3월 22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소자 종사자 65세 이상 확대로 4월 초까지 접종 중에 있습니다. 32쪽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현황입니다. 3월 26일 18시 기준 총 39건이 신고되었고 이 중 38건은 경증으로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 사례이고 사망 신고 1건은 95세 여성으로 관내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셨던 분으로 백신 접종 후 이틀 뒤 사망하셨고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지 현재 인과관계 조사 중에 있습니다. 33쪽 두 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접종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구 2분기 접종 대상은 총 49,638명입니다. 4월에는 75세 이상 어르신 15,000여 명에 대해 화이자 백신 접종이 있으며 5월과 6월에는 65세부터 74세 어르신 24,000여 명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있습니다. 34쪽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접종 목표는 75세 이상 어르신의 인구 15,280명에 70%로 1,650명이고 금천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실시하며 접종 백신은 화이자 백신입니다. 접종 일정은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1차 접종 후에 3주 후에 2차 접종을 시행하게 됩니다. 동별 예약제로 운영하며 초기에는 일일 400명에서 최대 600명까지 확대 예정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현재 동별 전담 팀을 구성해서 대상자 확인 및 동의서 진구와 접종 시스템의 등록을 시행하고 있으며 4월 6일까지 등록 완료하여야 합니다. 등록자 수에 따라서 백신 배송량이 결정되며 3월 26일 기준 동의율은 29.17%입니다. 2분기 예방접종 계획 안내 홍보에 대해서 홈페이지, 블로그, SNS를 통해서 현재 홍보 중에 있습니다. 35쪽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추진사항입니다. 개소일은 4월 19일 목요일이며 운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접종 시간은 8시 30분부터 4시까지 접종을 하게 됩니다. 장소는 금나래 문화체육센터 1, 2층이고 규모는 약 835평입니다. 접종센터에서 접종하게 되는 대상자 및 접종 일정으로는 거동 가능하신 75세 이상 어르신과 데이케어 센터 입소 종사자는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하게 되고 19세부터 64세 구민 16만 6천여 명에 대해서는 7월 이후 3분기에 접종센터에서 접종 예정입니다. 접종 백신은 화이자 백신으로 운영 인력은 보건의료인 24명을 포함 총 44명이며 접종 규모에 따라서 추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필요 인력 채용 중에 있으며 초저온 냉동고 설치 완료 및 예방접종센터 설치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오늘부터 운영 과정에 대한 모의훈련 연습을 하고 4월 1일 행안부 평가 후에 동의하신 분으로 접종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4월 8일 이후 화이자 백신이 배송되고 4월 15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37쪽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먼저 동주민센터와 마을자치과의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 동의를 적극 추진하셔서 동의자 시스템 등록으로 동의율을 높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홍보 디지털과에서는 구민 홍보, 문화체육과에서는 센터 운영에 따른 시설 사용 및 관리 등의 협조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상과장이 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 및 방역사항 장기화로 민생경제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구청장 협의회에서 서울시에 제안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3천억, 25개 자치구가 2천억 원을 분담하여 직접 지원 5천억, 융자 지원 5천억 등 총 1조 원 규모의 민생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 업종 3대 분야에 12개의 개별 사업 및 자치구 자율 사업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분야로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사업이 있으며 취약계층 지원 분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급 및 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급 사업이 있습니다. 마지막 피해 업종 지원 분야로는 어르신 요양시설 지원, 어린이집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마을버스 업체 피해지원금, 운소 종사자 지원, 서울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서울관광회복도약
자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상세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 추진 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총 9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약 52억 5천만 원입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 등 6개 사업 30억 원은 추경 편성 예정이며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3억 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치구 자율사업 7억 원은 예비비로 사용할 것이며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은 기존 특별신용보증대출 사업과 통합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추가 구비 부담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업 담당 부서에서는 조례 재개정을 서둘러 주시고 자활 근거 및 재원 마련이 되는 대로 곧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자치구 협력 민생 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 과장이 2021년 안양천 주말농장 조성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안동 농장은 캠핑 농장 약 2,000평방미터를 조성함에 따라 분양 면적이 감소되고 서울시에서 조성한 목감천 농장은 접근성과 편의 시설이 부족해서 선호도가 낮아 대체 부지 확보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작년도 안양시 노은사동 서울 서남권 목감천 농장을 안양천 독산보도교 안양천 횡단보도교 사이에 새로 조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광명시 하안동 금천 친환경 주말농장은 계속 유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분양 구획은 작년도 249획에서 금년도 389획으로 149획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구획당 면적은 4평에서 5평 규모에서 금년도에는 3평 규모로 하는 대신 분양 금액은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낮춰 운영함으로써 수혜자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파고라 공중 화장실 등을 이용하시면 되겠으며 구 지원 사항으로는 영농 교육, 모종 퇴비, 농기구, 행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현재 3월 23일부터 참여자 모집 공고 중에 있으며 오늘부터 4월 2일까지 5일 동안은 신청자 접수, 4월 8일 공개 추첨 결과 발표, 4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말 농장을 개장한 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협치 사항입니다. 치숙 과장님께서는 해당 안양천 고수부지 사용 협조를 요청드리며 홍보 디지털 과장님께서는 분양 및 개장 사항에 대해서 홍보해 주실 것을 협조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이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거일은 4월 7일 06시부터 20시까지이며 사전투표는 4월 2일과 4월 3일 이틀에 걸쳐서 06시부터 18시까지 실시됩니다. 선거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7일까지 14일간이며 투표소는 모두 60개소입니다. 개표소는 독산고등학교 1개소입니다. 투개표 진행사항 확인과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책 강구와 유관기관 간 연계 대응을 위하여 선거 지원 업무를 위한 투개표 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 운영기간은 4월 2일과 4월 3일 05시부터 투표 종료시까지이며 본투표일인 4월 7일은 05시부터 개표 종료시까지입니다. 코로나19 대비 투개표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투개표소 방역관리입니다. 투표 대기자 간 1m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토록 하겠으며 창문 개방 등으로 주기적인 환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개표 장소에 대한 소독과 투개표 관련 용구의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열 등 유증상자 투표 관리입니다. 발열과 기침 등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동선을 분리하고 실외에 별도의 임시기표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동선 분리자와 동행하는 투표 사무원들에 대한 보안경 등 방역 장비 착용 후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투표 관리입니다. 투표 당일은 투표 참여를 위한 임시 외출이 허용됩니다. 투표 마감 시간 20시 전까지 투표소 도착 후 별도 장소에 대기한 후 일반인 투표가 완료된 후에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 참여하고 즉시 귀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항입니다. 공무원은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SNS를 이용한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특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권이 있는 직원들은 투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개표 사무원으로 근무 명령 받은 직원들은 근무 시간을 준수하여 선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금천구 이미지 관련해 가지고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 그 이미지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열린 회의에서도 몇 번 여러 방면의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가 과거 금천현의 중심지였다. 관악구, 영등포구, 안양, 광명시 이런 지역들을 다 관할하는 그 금천 현감이 있던 자리가 바로 우리 시흥 5동 아마 인근 지역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만큼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구죠. 지금은 서울시에 편입되면서 변두리로 지금 지리적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런 변두리가 아니고 센터였다는 거, 역사적으로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이고요. 또 관악산, 우리 호암산 있지 않습니까? 호암산 명산이라고 합니다. 외형도 그 호랑이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명당으로 이제 우리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안양천, 우리 한내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배산임수의 명당 자리다. 아주 훌륭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지하철이 좀 문제였습니다만은 과거 이제 지금 현재 도로 면에서 보면은 이만한 이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 별로 없습니다. 강남, 강북, 북쪽으로 서부간선도로도 이제 곧 완공이 되면은 더욱 좋아지는 것이고요. 남쪽으로도 고속도로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이렇게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경제면에서 우리가 지리적으로 센터라고 할 때 경제학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곳, 지역 총생산이 높은 곳이 이제 센터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우리 금천구의 일자리, 그리고 지역 총생산,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인근 어느 곳보다도 지금 높은 그런 센터로서의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별로 좋진 않죠.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실제 우리가 어떤 위상보다 외부에 알려진 이미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주로 낙후된 도시로 이미지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교육도 그렇게 나쁜 도시가 아닌데 굉장히 교육도 열악한 곳으로 잘못 어떻게 보면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인데요. 그런 쪽이 부각이 돼가지고 사실과 다른 쪽으로 교육이 굉장히 열악한 곳으로 꼴찌 이렇게 이사 가야 되는 곳, 자녀들을 위한서는 살 수 없는 곳, 아주 조금 터무니없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지금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미지 개선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많이 나름대로는 아마 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만은 실제로 효과가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우리가 감수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있어도 다 인정을 하는 곳이지만
그 홍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뭐 가만히 있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홍보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오고 있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정적인, 좀 사실과 다른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의 노력으로 만약에 이 부정적인 이미지 탈피가 안 된다 그러면은 뭐 2배, 3배의 예산을 들이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이 어떻게 보면 이게 상승 효과를 같이 누려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행복 지수 높아지고, 또 뭐 이사 오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이사 가는 이런 지역에서 지금 탈피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종합계획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분야별로 홍보 아이템이 이제 발굴이 돼야겠고, 또 이런 홍보 아이템을 우리 지금 다양한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단순 어떤 뭐 매체뿐만 아니라 너무나 다양한 이런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체들과 우리가 적절하게 매칭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있어요. 우리 가산 디지털 단지역은 우리 서울시에서 1, 2위를 다투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은 우리가 홍보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홍보 효과가 높다. 강남역과 거의 버금가는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절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홍보도 이제 전문가들의 다양한 노하우들을 우리가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의 홍보 전문가들이 있어요. 홍보 전문가들과 협업을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전략, 방향, 구체적 사업들, 홍보 매체들,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되, 이 계획은 뭐 1, 2년 가지고 뭐 이미지가 좋아진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그 5년 이상 장기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드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들 및 장애인들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는 절차에서부터 특히 예방접종 센터까지 오시는 동선 관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독산 3동이나 시흥 3동이 구청 접종센터와 먼 관계로 여러 가지 마을버스 노선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동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4월 1일 날 모의 훈련 평가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모의 훈련 평가 시에 여러 가지 예상되는 대책 수립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특히 그 어제부터 벚꽃이 이제 많이 폈습니다. 여러 가지 꽃들이 개화되고 또 주민들이 야외 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방역 수칙, 안양천이나 각종 공원들에 대해서 방역 수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는 그 여러 가지 저희가 업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최근 국토부에서 이제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천구도 이번 기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사업, 또 소규모 정비 사업 등 여러 가지 현안별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고 또 실행을 해야 되는 기묘한 시점입니다. 금천구 발전에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을 철저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기해 주시고요. 특히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하나 있습니다. 동서간 균형 발전입니다. 동서간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동서간 균형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각종 공공기관의 입지 선정이라든지 또 생활 SOC 구축 사업 등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고려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앞으로는 동서간 균형 발전이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서 균형 발전에 대한 어떤 지표 이런 것들을 갖고서 그런 지표들이 각종의 정책에 녹아 들어가는 이런 또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별 종합 진단이라든지 또 지역 격차 해소 이런 걸 위해서는 각종 자원 배분 또 사업 대상지 선정 이런 것들을 할 때 저희가 균형 발전 지표 같은 거를 개발을 해서 각종 정책 추진 시에 균형 발전 지표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토부의 최근 발전 계획 또 발전 방향에 걸맞게 저희도 개발을 추진하면서 특히 동서간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녹아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개발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보궐선거 관련해서 철저한 선거 중립을 준수하는 한편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SNS 활동뿐만 아니라 각종 선거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선거 중립 준수를 위해서 정책 추진 시에도 항상 고려하는 상황들을 좀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코로나19 상황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주민들의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선거 중립 상황들을 잘 고려하셔서 우리 정책 수립이나 집행에 있어서 항상 고려하는 상황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열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